자, 그러면 13번부터 이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집합 A, B, C는 다음과 같다. 자, 이렇게 세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고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 아니도록 만족하는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A 집합 자체가 행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행렬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A에 있는 행렬이, 연립방정식을 나타내는 행렬이 누구냐면 A-1, 1, 1, XY가 지금 누구다라고 되어 있냐면 AB, B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일단 이 A 행렬을 기준으로 내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행렬, 이 2차 정사각 행렬에 역행렬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A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요 행렬에, 이 2차 정사각 행렬에, 자, 판별식인 AD-BC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자, 이게 A-2가 나오겠네요. 자, 요게 A 행렬에 역행렬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판별식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 이 녀석이 첫 번째 0이라면, 즉 A가 2라면 이 2차 정사각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 자, 두 녀석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1, 1, 1, 1에 XY고요. 그 다음 누가 되냐면 오른쪽은 2B와 B인데, 만약에 A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라면, 즉 A집합의 원소가 없다면 지금 A교집합 B랑 A교집합 C가 무조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해가 없는 건 아닌 거고, 결국 역행렬이 없으면서 해가 있으려면 두 직선이 반드시 일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직선이 반드시 일치하려면 X 플러스 Y는 2B와 X 플러스 Y는 B가 같아져야 되니까, 자, 2B랑 B랑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B가 얼마? 0이 되면 되겠죠. 자, A가 2일 때 B가 0이라면 요놈 둘은, 이 연립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일치가 되냐면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B집합에 있는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그 다음 두 번째 C집합에 있는 Y는 X 마이너스 1과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A가 2고 B가 0일 때, 자, A집합과 B집합 또는 A집합과 C집합의 공집합이 없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만약에 A가 2가 아니라면, A가 2가 아니다. 즉, 요 2차 정사각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건 이걸 만족하는 X, Y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해요. 즉, X, Y가 오직 하나만 존재해. 한 쌍만 존재해요. 즉 A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A교집합 B와 A교집합 C가 없는 게 아니라면 이 한 쌍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한 쌍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면 B에도 있어야 되고 C에도 있어야 되죠. 즉 이 한 쌍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B교집합 C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B집합에 있는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우리가 C집합에 있는 Y는 X-1, 이 두 녀석을 한번 연립을 시켜주면, 이건 연립해봤더니 어때요? 연립해주면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실근 X가, 실수 X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B교집합 C 자체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자, 이 한 쌍이 B에도 있고 C에도 있다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이것밖에 없겠네. A 값이 2일 때 B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정답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다? 2다 라는 거, 이렇게 정답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또 14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위치한 점 A가 있는데,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요.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A를 음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는 시행을 반복한다. 자, 이런 시행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시행을 총 72회 반복할 때 점 A의 좌표를 지금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자, 확률 변수 지금 X가 얼마 이상일 확률?
1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죠. 확률 변수 x가 10일 이상일 확률인데, 자, 이때 확률 변수 x가 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확률 변수 x는 뭐냐면 점피의 위치예요. 점피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총 몇 회? 72회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지금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자, 이게 플러스 3,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럼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음의 방향으로 2칸, 즉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3의 배수가 몇 회 나왔는지, 자, 3의 배수가 아닌 게 몇 회 나왔는지 횟수에 대한 내용만 알 수 있지 점피의 위치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확률 변수 자체가 지금 횟수 자체로,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점피의 위치지만 횟수가 확률 변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사위를 총 72회 던진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항분포죠. 자, 그러면 이 독립시행의 정리를, 이항분포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총 72회 던질 때,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몇 분이면 3, 6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런 지금 이항분포인데 3의 배수의 눈이 y회에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3의 배수에 눈이 나온 횟수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3의 배수에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총 몇 회냐면 72-y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횟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 자, 그러면 이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따져본다면, 자, 여기 보니까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때마다 오른쪽으로 3칸씩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3y만큼 움직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3의 배수의 눈이 이만큼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왼쪽으로 2칸씩 이동하니까 이동된 건 마이너스 2배 72-y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뭘 한 거냐면 나온 횟수를 기준으로 지금 점피의 위치를 예상해 본 거죠. 자, 점피의 위치, 얘가 바로 x가 되고요. 이 x가 얼마 이상? 10일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점피의 위치가 10일 이상이 되려면 3의 배수의 눈이 몇 회 이상 나와야 되는지 이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y로 좀 바꾸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을 풀어보니까 여기 플러스 2y랑 3y니까 5y가 되고요. 자, 이게 144죠? 144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니까 144 더해주니까 155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3의 배수의 눈이 몇 회 이상 나와야 되냐면 31회 이상 나오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3의 배수의 눈이 31회 이상 나온다면 우리가 바로 뭐? 점피의 위치가 바로 10일 이상에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31회 이상 나올 확률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뭘 이용해서 구하래요? 거기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바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정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이항분포가 충분히 시행횟수가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평균 얼마? 자, 평균은 얘네 둘의 곱인 바로 얼마?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분산은 여기에 3분의 2만 곱해주면 되니까 16이다. 즉 여기 표준편차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항분포를 이렇게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때 이 정규분포, 이거 횟수에 대한 정규분포죠. 지금 3의 배수의 눈이 평균 24회 나온다라고 예상해 봤던 건데, 자, 그때 지금 3의 배수의 눈이 31회 이상 나올 확률을 지금부터 표준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자, 어떻게 된다? 바로 31을 평균 24로 뺀 다음에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봤더니 바로 얼마 이상일 확률이다? 바로 4분의 7 이상이다. 이거 4분의 7 계산해 주니까 1.75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우리가 0부터 1.75까지의 확률이 0.4599다 라고 나와 있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0일 때 0부터 1.75까지의 확률이 0.4599 이렇게 나온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1.75 이상일 확률이 이 면적은
바로 0.5에서 요만큼 빼주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빼주니까 0.0401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바로 몇 번? 2번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자,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점 P의 위치에 대한 확률인데, 여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확률이란 바로 3의 배수의 눈이 몇 회 나왔냐, 횟수에 대한 우리가 경우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Y로 바꾸어서, 즉 점 P의 위치가 10일 이상이 되려면 자 3의 배수의 눈이 31회 이상 나와야 된다. 이 확률 변수를 좀 변환시켜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면 원하는 확률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고, 또 15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 연속, 불연속을 따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연속과 불연속을 따지려면 바로 함수값과 극한값,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면 연속이고, 만약에 두 녀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연속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그림을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 1에서 불연속이고요. 자, 1일 때 함수값은 1이고, 자, 극한값은 2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fx가 지금 1에서 좌우 극한이 똑같아요. fx가 1에서의 좌우 극한이 같기 때문에 fx의 극한값은 1에서의 극한값은 2다. 그리고 함수값은 1. 이렇게 바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gx의 그래프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얘도 정확히 1에서 불연속인 그래프가 될 것 같고요. 자, 1일 때 지금 극한값은 0인데 gx도 마찬가지로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고요. 근데 함수값 자체가 달라요. 함수값이 2로 주어져 있죠. 자, gx랑 fx가 둘 다 1에서 불연속인데, 그러면 주어져 있는, 자, 기억, 니은, 디귿은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내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보니까 fx 더하기 gx가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천천히 확인을 해보죠. 일단 먼저 함수값부터 알아볼게요. f1 더하기 g1은 어떻게 될까? 지금 f1, 1일 때 함수값 0이죠. 그 다음 g1, 1일 때 함수값이 2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놈은 0 플러스 2라 그 결과는 2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함수값은 2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자, fx의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 2였죠. fx는 1에서의 극한값 2였고요. 자, gx는 1에서의 극한값이 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2와 0, 이거 두 개 더해주니까 얼마다?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봤더니 함수값과 극한값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 기억, 이 녀석은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 이거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억은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도 볼게요. 니은 보니까 fx 곱하기 gx가 1에서 연속이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두 녀석의 곱도 1에서 연속인지 알아보려면 마찬가지로 함수값부터 한번 알아보죠. f1 곱하기 g1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f1, 1일 때 함수값 0이고요. 그 다음 g1, 1일 때 함수값 2니까 0 곱하기 2 계산해주면 0이 될 수 있겠죠. 자, 함수값의 곱은 0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도 한번 알아보죠. x가 1에 가까워질 때 fx 곱하기 gx다. 자, 두 녀석의 극한값의 곱인데 fx의 1에서의 극한값 2와 gx의 1일 때의 극한값 0을 곱해주면 2 곱하기 0이니까 이 결과도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둘도 어때요? 함수값과 극한값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요 둘의 곱도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 또 디귿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디귿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주어진 함수가 1에서 연속이려면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거기 주어진 건 gx 플러스 bx분의 지금 fx 플러스 ax죠. 자, 요 녀석이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1에서 연속이다를 이용해서 A 값, B 값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가 1일 때 함수값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함수값은 g1 플러스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b분의 함수값이요. 자, 또 어떻게 돼요? f1 플러스 a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각각의 함수값, g1일 때 함수값 2였고요. f1일 때 함수값 0이었으니까 이거 각각 대입시켜주면 함수값은 2 플러스 b분의 바로 a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수값 이렇게 구해놓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에 가까워질 때, 자, gx 플러스 bx분의 fx 플러스 ax인데, 자, 여기 보니까 gx는 1일 때 극한값 얼마였어? 0이었고요. 그 다음 bx는 1일 때 극한값 b가 되겠죠? 1에서 연속인 직선이니까 그냥 1만 대입시켜주면 됐고요. 그 다음 f1의 값은 2, 그 다음 1로 가는 극한값이 2고요. 그 다음 요 녀석은 a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연속이다 라고 주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 둘이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식으로 세워놓고 풀어주면 2 플러스 b분의 a와 누가 같다? 바로 b분의 2 플러스 a가 같다.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x자 형태로 곱해서 식을 정리해 봤더니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자, 바로 ab는 얼마다? 4 플러스 2a 플러스 2b의 플러스 ab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4를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자, 얘네들이 1에서 연속이 되려면 바로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a 플러스 b의 값은 양변을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디귿의 설명은 옳지 않겠죠. 그게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또 16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두 2차 정사각형렬 A와 B가,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주어진 조건이 뭐였냐면, A제곱과 A행렬의 차이가 0행렬이고요. 즉 A제곱과 A행렬은 같은 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B행렬은 지금 단위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 이용해서 보기들 중에서 옳은 것을 천천히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 곱하기 B행렬이 0행렬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지금 A밖에 없는데 두 번째 식에는 A행렬과 B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A 곱하기 B행렬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식의 양변의 앞쪽에 A행렬을 한번 곱해준다면, 여기 두 번째 식의 양변의 앞쪽에 A행렬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B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은 A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첫 번째 식에 따르면 A제곱 행렬과 A행렬은 서로 같은 행렬이에요. 그럼 A제곱과 A행렬이 서로 같은 행렬이다. 그러면 두 녀석이 없어진다면 결국 마이너스 A, B행렬이 0행렬이죠. 결국 A 곱하기 B행렬은 0행렬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보면 A가 단위행렬이 아니면 A의 역행렬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면 A에 관한 2차 행렬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행렬은 0행렬인데, 자, 일단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이거면 뭐예요? 케일리 밀턴 정리의 역을 쓸 수 있겠죠. 자, 케일리 밀턴 정리의 역에 따르면 바로 A행렬이 2차 정사각형렬 A행렬이 A, B, C, D라면 A 플러스 D의 값은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D-BC 값은 여기 단위행렬 없으니까 0이 되겠죠. AD-BC가 0이라는 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가 아니면 무조건 역행렬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단위행렬의 실수배라면
자, 여기 A행렬에다가 단위행렬의 실수배를 집어넣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지금 K제곱 단위행렬 마이너스 K 단위행렬의 차가 0행렬인데 결국 이걸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단위행렬의 곱이 0행렬이에요. 그러면 이 곱이 0행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이 성분이. 결국 K가 0 또는 1이기 때문에 이때 A행렬이 될 수 있는 건 0행렬 또는 단위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A행렬이 단위행렬도 아니라면 A행렬은 0행렬이 되거나 또는 이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0행렬도 역행렬이 없고요. AD-BC가 0이라는 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단위행렬이 아니라면 역행렬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의 설명은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풀어봤지만 간단하게 풀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역행렬이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역행렬이 있다라고 가정해 준다면 양변에 여기 A의 역행렬 곱해주면 뒤쪽에 A의 역행렬 곱해주면 A- 단위행렬은 0행렬이요. 그래서 A가 얼마다? 단위행렬이다. 근데 또 A가 단위행렬이 아니다라는 이 가정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역행렬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이제 더 간단하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 자, 또 디귿도 볼게요. A 플러스 B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 플러스 B행렬의 역행렬인데 요놈과 누구를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는지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식을 좀 변형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B라는 행렬은 A- 단위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양변에 A 행렬을 더해주면 A 플러스 B행렬은 누가 되냐면 여기 A 행렬 더했으니까 2A- 단위행렬이다. A 플러스 B행렬과 얘가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역행렬이 누군지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제일 처음 주어진 A행렬의 2차 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면 돼요. 자,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보면 2A- 단위행렬에 여기 A제곱이니까 여기 누가 있으면 2분의 1 A제곱이 있다면 이렇게 곱해서 A제곱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곱했더니 이거 여기 A가 있으면 이렇게 곱해서 A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A행렬인데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4분의 1 단위행렬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곱해서 또 마이너스 2분의 1 A행렬.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행렬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요건 원래 없었던 거죠. 여기 플러스 4분의 1 단위행렬이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단위행렬 써주면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얼마다? 0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넘겨놓고 그러면 2A- 단위행렬 곱하기 2분의 1 A행렬 마이너스 4분의 1 단위행렬의 곱이 누구다? 4분의 1 단위행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양변에 4배만 해주면 자, 여기에 지금 누가 곱해져? 요놈의 4배가 이렇게 곱해진다면 자, 2A- 단위행렬에 곱하기 누구? 자, 여기 2A- 단위행렬이다. 이게 단위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2A-2, 즉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B의 역행렬은 누구다? 바로 2A-2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16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17번 문제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인 수열 AN에 대하여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성립할 때 자,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자, 지금부터 네모칸 대로 한번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게 복잡한 이유가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잘 생각해서 채워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8인 AN이라는 어떤 수열에 대하여 AN 플러스 1항이 누구다? 여기 AN 플러스 1항의 마이너스 2배 시그마 제1항부터 N항까지의 합, 즉 K분의 A, K가
지금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2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런 주어진 식이 있을 때, 자, 일단 네모칸을 채워보도록 하죠. 이걸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예요. 단 n은 1 이상부터 이런 식이 존재할 때 우리가 an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에 따르면 an 마이너스 자 2배 시그마 제1항부터 n-1항까지 k분의 ak의 결과는 누가 될까? 바로 얘네들이 지금 하나씩 낮춰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2n제곱 곱하기 누구다? n-1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n-1 더하기 2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물론 얘는 2항부터의 결과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빼주면 여기 복잡한 시그마를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도 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an 플러스 1항과 an항 사이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항 an을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얘네 둘을 뺐더니 자, 쭉 빼봤더니 자, 여기 a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an항이고요. 그 다음 지금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주면 지금 요 녀석은 얘보다 딱 하나의 항이 더 있어요. 바로 몇 번째? 바로 여기 n번째 항이 더 있죠. 얘는 n-1항까지고 얘는 n항까지니까 맨 끝에 n번째 항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2배 바로 누구다? k에다가 n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n분의 얼마? a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얘가 이렇게 남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2n제곱을 우리가 묶는다라고 생각해주면 2n제곱으로 묶어주면요. 여기 2가 남아있죠.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2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4가 남고요. 그 다음 빼기 요 녀석이죠. 요 놈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놈을 정리를 해보니까 n제곱에 마이너스 2n인데 여기 플러스 n 있으니까 마이너스 n이고요.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요 놈을 빼는 거죠. 이걸 빼주면 자 2n제곱에서 n제곱 빼니까 n제곱에 그 다음 2n에서 n 빼니까 3n에 플러스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거기 같이 한번 보니까 첫 번째 가라는 네모칸에 들어갈 식이 바로 요 녀석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얘들아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자, 가에 들어갈 식, 첫 번째 식을 이렇게 구해봤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거기 문제 보니까 fn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f4의 값은 요 n에다가 4만 대입시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f4고요. fn이고. 자, 근데 이제부터 요 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텐데, 자, 여기 an을 구하려고 요 두 녀석, an이 들어있는 게 두 녀석이니까 얘네들 한번 정리를 해주면 an 플러스 1항에 마이너스 이거 우리가 통분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n 플러스 2 an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여기 n분의 n이니까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2n제곱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그러면 여기 봤더니 여긴 an이 요 앞에 어떤 n이라는 개수들을 갖고 있는데 an 플러스 1은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뭐 어떻게 치환하든 뭐라든 뭐 얘네들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느냐 봤더니 지금 여기 요 개수로 양변을 한번 나눠 볼까요? 자, 양변을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의 곱으로 나누어 봤더니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자, 얘를 이렇게 나눴더니 지금 an 플러스 1의 밑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1이 들어가길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자, an에 지금 분자에 n 플러스 2가 있었기 때문에 n 플러스 2는 약분이 되고요. 그럼 누가 남냐면 n 플러스 1분의 an이 남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누구다? 2의 n제곱만 남는다 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때요? 바로 이웃하는 두 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n에서 n 플러스 1로 하나 늘어났던 것처럼 n이 n 플러스 1로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 바로 다음 항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요 녀석을 우리가 bn이라고 치환해 주면 얘가 bn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가 bn이면 얘가 bn 플러스 1이다. 즉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은 누구다? 2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봤더니 나에 들어갈 내용이 바로 누구예요? 요 녀석이에요.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지금 한 항을 낮췄기 때문에 1항 이상을 우리가 낮췄기 때문에 얘는 항상 2항부터 성립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n 플러스 1항에서 bn을 뺐더니 어떤 일정한 규칙이 나오더라. 바로 bn은 무슨 수열? 개차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n의 일반항 이거 축차 대입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쭉 n에다가 1부터 여기서 2부터 대입시켜야 되겠네요. 자, 2부터 대입시켜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공식을 써도 되지만 자, n에다가 2부터 대입시켜 정리해주면 뭐 b 3항 마이너스 b 둘째 항은 2의 제곱이고 뭐 또 n에다가 3 대입시켜주면 자, b 네 번째 항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의 차이가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쭉 가서 n에다가 n-1까지 쭉 대입시켜주면 bn항 마이너스 bn-1항은 2의 n-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식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더해 줬더니 지금 얘네들이 사라져 버리고요. 결국 bn-b의 둘째 항이 바로 누구다? 여기는 이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 여기 몇 개? 여기 n-2개의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등비수열의 합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이거 2n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자, 이거 등비수열의 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여기 b 둘째 항이 누군지를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누가 bn이냐면 요 녀석이 bn이에요. 그러면 b의 둘째 항은 누가 되냐면 자, 2 곱하기 3분의 a 둘째 항인데 처음에 주어진 식에 n에다가 1을 대입시켜주면 a 둘째 항이 누군지 나오고요. a 둘째 항은 0이 나옵니다. a 둘째 항은 0이 나와요. 그래서 b의 둘째 항도 0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가 없고요. 결국 bn이라는 일반항은 누구다? 바로 2n제곱 마이너스 4다. 이게 바로 거기 있는 세 번째 네모칸 다에 들어갈 식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h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나에 들어갈 게 이게 gn이었고요. 우리가 아까 fn, 여기 gn, 여기 hn 세 개를 모두 다 구해봤고 자, 얘네들에다가 지금 뭘 대입시켜봐라. 각각 지금 4, 5, 6 대입시켜 주어진 식을 계산하라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제 뭐 선생님이 fn, gn, hn 누군지 구해드렸으니까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정답은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거 an과 a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an 구해가는 과정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18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또 정리를 해보죠. 자, 18번 문제를 보면 지금 이거 무한등비급수 문제죠. 자, 이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충분히 읽어봤을 테니까 지금 n번째 얻어진 정육각형 AN, BN, CN, DN, EN, FN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 지금 자, 이 넓이들을 첫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다 더하면 얼마일까라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봐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원래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얘를 회전 이동시켜 지금 이러한 도형을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거기 주어진 도형을 얻어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여기 중점 잡아서 지금 요 안에 또 새로운 정육각형들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자, 원래 여기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이었고요.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 5라면 지금 요 길이도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60도만큼 회전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도 얼마가 나오냐면 요 길이도 1이에요. 그리고 여기 60도니까 정확히 요 안에 끼인 각의 크기는 30도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이게 정육각형의 안쪽에 생긴 자, A1, B1 네. 자, 즉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인데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지금 이것도 정삼각형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못 그렸는데 자, 지금 이 삼각형도 정육각형, 정삼각형이에요. 바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요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면
요 안에 있는 첫 번째 정육각형의 넓이 A1, B1, C1, D1, E1, F1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길이 x로 잡고 x 값을 구해보려고 봤더니 지금 두 변과 이 사이에 끼인각 주어져 있네요. 바로 j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값 간단하게 구해주면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1 곱하기 1에 코사인 30도죠.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x제곱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면 매번 일정한 비율로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가 줄어들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지금 넓이의 합의 극한이니까 공비 자체가 넓이에요. 그러면 닮은 비가 1대 x라면 넓이 b는 1대 x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공비가 누구냐면 자 1분의 x제곱인 x제곱이 공비니까 결국 요 녀석이 이 무한등비급수의 공비가 되는 거고요. 이 무한등비급수의 공비는 2-루트 3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 정육각형의 한 모서리,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정육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요 정삼각형의 넓이, 즉 4분의 루트 3 x제곱의 값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정육각형인 자 A1, B1, C1, D1, E1, F1 요 녀석의 넓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x제곱의 값은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만 대입시켜주면 첫 항이 누군지가 결정이 될 수 있겠네요. 결국 첫 항은 이거 결국 첫 항이 얼마냐면 2분의 3루트 3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 지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첫 항 구해놨고 공비 구했으니까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간단하게 얻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만 정리해주면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분수식 정확하게 계산만 해두시면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 이용해서 이 안쪽에 생긴 첫 번째 정육각형의 한 모서리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18번까지 살펴봤고요. 또 19번부터는 잠시 뒤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